네, 안녕하세요. 거성컴퓨터학원 조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KPC 자격센터에서 주관하는 CAD 실무능력평가 2급 2023년 12월 9일 출제된 기출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연습을 할 때 필요한 그 문제 파일과 작업을 하고 나서 검도를 진행할 모범답안 파일은 다 KPC 자격센터에서 제공을 합니다. KPC 자격센터 홈페이지에 자료실 기출 샘플 문제 항목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종목 전체 목록 단추를 클릭해서 CAD 실무 능력 평가를 선택을 하고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CAD 실무 능력 평가 기출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2023년 12월 9일 기출 문제 2급 항목을 클릭을 해서 여기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다운로드를 받고 나서 압축을 풀면은 그 폴더 안에 1교시, 2교시 폴더 두 개의 폴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1교시에 나왔던 시험 문제고 2교시에 나왔던 시험 문제인데 1교시 문제로 저는 영상을 제작을 할 겁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1교시나 2교시 뭐 어떤 걸로 연습을 하시던 그래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1교시에 나온 시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교시에 나온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단이 잘린 원뿔 모양의 이제 사각형의 형상이 이제 이렇게 옆에 덧붙여져 있는 추가가 되어 있는 그런 형상이니까 뭐 비슷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문제의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보통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도 초반에 초중반까지 워낙에 문제들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한 3, 4년 정도의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다 비교를 해봤을 때 뭐 UCS를 쓰는지 일립스 타원을 어떻게 그려나가는지 포인트를 딸 때 어떤 특수한 어떤 옵션을 사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 개체수는 비슷비슷합니다. 예, 그랬을 때 보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남들이 다 어렵다고 해도 내가 쉬우면 쉬운 거고 남들이 다 쉽다고 해도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문제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연습한 양에 따라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보통 정도의 수준이다. 어렵지도 쉽지도 않은 그 정도 문제다. 그리고 혹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2023년도 이제 내년 2024년도인데 2021년도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2021년도 문제들은 다 풀어보고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도, 2023년도 문제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요즘에 약간 난이도가 살짝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이니까 2021년도 문제를 꼭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문제는 제 유튜브에 아마 2월이나 3월부터 이렇게 풀이 영상이 있고 그리고 그것과는 별도로 예제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10문제. 그 문제들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풀어보신다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TN 처음에 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저장을 일단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면층 설정. 단축키는 이제 저장은 컨트롤 S, 도면층 설정은 LA, 문자 설정, 단축키는 ST, 치수 설정, 단축키는 D, 객체 스냅 설정, 단축키는 OS, 마지막에 CAD 환경 설정, 단축키는 옵션. 제 아마 다른 문제들, 다른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라면
몇 번만 해보면은 이런 기본적인 설정을 다 하실 수 있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단계를 꼭 다 작업을 하시고 제도 작업을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장부터 하겠습니다. 저장. 그래서 뭐 저는 문서 폴더에다가 저장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곳에서 편한 곳에 문서나 뭐 바탕화면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지정하는 폴더에 파일 이름은 2023년 12월 9일날 출제된 문제고 1교시에 출제된 문제니까 저는 01이라고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도면층 설정을 해야겠죠. 예, 단축키 LA 한영키 확인하시고 LA 엔터. 0이라는 도면층은 기본적으로 항상 주어져 있습니다. 새 도면층 만들기 단추를 눌러서 시험에서 요구하는 외형선 엔터를 누르면은 도면층이 추가가 되죠. 수문선, 중심선, 가상선, 그리고 치수, 문자, 뷰포트 이렇게 7개의 도면층을 생성을 하신 다음에 외형선 같은 경우는 색깔은 초록색, 수문선은 노란색, 중심선은 흰색 놔두시고 가상선은 선홍색, 치수는 빨간색, 문자는 흰색 놔두시고 뷰포트는 하늘색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선 종류에서 수문선의 컨티뉴스를 클릭해서 로드 불러오겠다. 센터 휠을 돌려서 컨트롤 누르고 히든 컨트롤 누르고 팬텀 컨트롤 키는 비연속적인 떨어져 있는 부분을 클릭할 때 사용되는 키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수문선이기 때문에 히든 확인 중심선의 컨티뉴스를 클릭해서 센터 확인, 가상선의 컨티뉴스를 클릭해서 팬텀 확인.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은 외형선이기 때문에 외형선 도면층을 선택하고 현재로 설정,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도면층 설정 상자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CAD 메뉴의 도면층에 이 목록이 외형선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 목록 단추를 눌렀을 때 이렇게 여러분이 만든 도면층이 다 표현이 되면은 제대로 작업이 된 겁니다. 자, 도면층 설정이 끝났으니까 문자 설정 한영키 확인하시고 ST 엔터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굴림 그리고 적용 닫기. 자, 치수 설정 D 엔터를 하신 다음에 치수 스타일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수정 클릭을 하고 기호 및 화살표의 중심 표식 없음 체크 문자 탭의 문자 색상을 노란색 그리고 맞춤 탭의 축척 문제 도면에 축척이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부분의 설정을 2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 도면의 축척이 3분의 1이라면 3, 4분의 1이라면 4 그리고 나서 확인, 닫기 해주시면 치수 설정이 끝나고 객체 스냅 설정은 OS 엔터를 하신 다음에 CAD 버전에 따라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글 오토캐드 한글 2014 버전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오토캐드냐 아니면 캐디안이냐 뭐 G캐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서도 끝중심 4분교차 연장을 켜놓고 중간점을 꼭 끄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하신 다음에 마지막 CAD 환경 설정 옵션에서 하시면 되는데 단축키는 OP인데 여러분들의 연습한 성향에 따라 작업하는 성향에 따라 이 설정은 달라질 수 있는데 한 가지 열기 및 저장 탭에 자동 저장이 체크가 되어 있고 5분 간격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진행할 때 템플릿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업을 하는데 이 체크가 안 돼 있으면 혹시라도 이제 중간에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프로그램에 오류가 났을 때 복구가 어려우니까 이게 되어 있어야 5분 간격으로 자동 저장 기능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5분까지만의 작업만 복구하면 되니까 반드시 체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하시고 나면은
네, 이제 본격적인 도면 제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형상을 살펴보면 일단 메인 형상은 원뿔, 영어로는 콘이라고 하는데 상단이 잘린 모양의 이 콘 형상이 메인이죠. 그래서 정면도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우측면도의 이 부분이자 평면도에서는 원 두 개로 표현되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입체 형상으로 보여드리면 아, 반지름이 39네요. 돌출, 테이퍼 각도 22도, 11도가 수직을 기준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니까 테이퍼 각도는 11도, 그 다음에 높이는 109. 형상을 이제 오토캐드에서 제공되는 개념이라는 그 뷰로 이렇게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 이 부분, 제가 표현한 이 부분이.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이 정면도에 22도라는 이 치수가 우측면도에는 없지만 여기도 22도라는 거를 이러한 투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그 상단이 잘린 콘 모양을 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원 두 개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콘 모양을 우리가 정면에서 보면 이렇고 그 다음에 우측에서 봐도 동일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각도를 너무 치수가 없다고 고민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형상이고, 그 다음에 평면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 원뿔에 붙어 있는 이런 사각형의 형상이 이제 정면도에서는 이 부분이자 그리고 우측면도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될 거고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측면도의 이 반지름 33원 이 부분이 정면도에서는 수문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자 평면도에서 수문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그리고 타원이 표현이 되어 있죠. 이 타원은 이 원으로 작업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투사항을 좀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신다면 그냥 단순하게 포인트를 따는 것보다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쉽고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일각선을 먼저 그리고 작업을 하는 게 좋은데, 저라면 일단 평면도가 좀 작업하기가 쉬우니까 평면도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정면도, 우측면도 일각을 잡은 다음에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지름 39, 이 원, 서클, 빈 공간에 반지름 39, 그리고 나서 라인으로 이 중심에서 아래로 62.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교나 극좌표 둘 중에 하나의 옵션을 반드시 켜놓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극좌표를 사용을 합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극좌표로 선을 그릴 때는 선이 틀어지지 않게 그려지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62짜리 선을 그렸고 중심에서 그 다음에 106이죠. 106.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 이 사선을 그려야 됩니다. 주어진 각도는 53도지만 수평 0도를 기준으로 이 각도가 몇 도냐면은 90에서 53을 뺀 각도겠죠. 37도가 됩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이 중심점, 끝점을 찍어서 각도 37도짜리 선을 그린 다음에 이 교차점에서 그대로 극좌표를 띄워서 수평으로 선 클릭, 그리고 나서 끝점을 찍어서 그대로 가서 교차점,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이제 평면도의 일각이 작업이 될 거고요. 초반에 그려지는 선은 각도나 이제 길이가 주어지는 선들은 작업을 하신 다음에 치수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각도, 왜냐하면 초반에 그려지는 선이 틀리면 다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과 선을 클릭해서 이렇게 각도를 측정했을 때 53도가 잘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평면도가 그려졌으니까 이걸 가지고 정면도와 우측면도의
외곽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으로 여기 4분점에서 그대로 선 하나 그린 다음에 클릭, 그냥 클릭. 그리고 이 끝점에서 그대로 내려와서 클릭. 자, 높이는 109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프셋으로 109만큼 위로 띄워서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이제 이 부분이 정면도에 이제 그 아우트라인 외곽선이 될 거고, 사이의 간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적당히 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정면도와 우측면도는 100 정도 띄운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외곽선을 그릴 건데, 높이는 삼각법의 원리에 의해서 동일하게 우측면도의 높이도 이제 109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냐? 자, 60이라는 값이 있고,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값을 더하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값이 나오는데, 구하고자 하는 값이 반지름이 39잖아요. 즉 여기서 여기까지의 값이 39란 얘기니까 39에 61을 더하면 100일이 나오죠. 그 100일이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거리값이 됩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일단 여기 끝점에서 100일짜리 선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높이는 109, 다시 100일, 그리고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우측면도의 외곽선이 작업이 됩니다.